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고 혼자 사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 할머니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요함이 평화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달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사는 노년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다 편안히 눈 감기 위한 7가지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혜,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라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장을 보러 가고 저녁이 되면 다시 저녁 식사 준비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지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내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7시에 일어나도 되고 8시에 일어나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게을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천천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알게 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싶으면 걸을 수 있고 점심을 2시에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밤 12시까지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간표를 만들어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맞이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아침 식사는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면서 아침 뉴스를 보거나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11시 반쯤 돌아와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후에는 취미생활에 시간을 보냅니다. 이 할머니는 수채화 그리기를 좋아하셔서 매일 2~3시간씩 그림을 그리십니다. 때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저녁 6시쯤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TV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로 건강정보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1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오롯이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을 정해서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물론 매일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지혜, 집을 나만의 안식처로 만드세요.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젊었을 때 집은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는 곳이었고, 부엌은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었으며, 침실은 잠만 자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집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은 이제 나를 위한 공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남편 취향에 맞춰 집을 꾸몄어요. 어두운 색 소파에 무거운 느낌의 가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혼자 살게 되니까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먼저 거실의 무거운 가죽 소파를 밝은 색상의 편안한 패브릭 소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아침마다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벽에는 손주들 사진과 함께 직접 그린 수채화를 걸어 놓으셨고 곳곳에 화분을 두어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침실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딱딱한 침대 대신 폭신하고 편안한 매트리스로 교체하고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나는 침구를 마련하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독서 등과 함께 항상 읽고 있는 책을 놓아두고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놓아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십니다. 부엌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큰 냄비나 접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 할머니는 불필요한 주방용품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쁜 찻잔과 접시들을 새로 마련해서 혼자 식사할 때도 기분 좋게 차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하면 훨씬 행복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동철 할아버지는 집안에 작은 운동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매일 헬스장에 가기는 번거롭고 날씨가 나쁜 날은 밖에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안 빈방 하나를 운동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요가 매트와 아령, 스트레칭 밴드 같은 간단한 운동 기구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거울을 달아 운동 자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집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우울하게 만드는 곳은 아닌가요? 과감하게 바꿔보세요.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의 커튼으로 바꾸거나 화분 몇 개를 들여놓거나 좋아하는 그림을 걸어보세요. 집이 진정으로 나만의 안식처가 될 때 혼자 사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 지혜,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올해 75살이지만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이라는 게 귀찮고 시간 낭비 같았어요.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환갑이 넘어서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걷다 보니 점점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분을 걸을 수 있었고 석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걷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허리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계단도 거뜬히 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김광수 할아버지는 수영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 수영을 배웠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65에 다시 시작했어요.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니까 노인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십니다. 수영을 하고 나면 몸이 정말 가벼워져요. 물속에서는 체중이 가벼워지니까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비슷한 또래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니까 외롭지도 않고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경자 할머니는 집에서 요가를 하십니다. 밖에 나가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날씨가 나쁜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요가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요가는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평온하게 해줘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아요. 밤에 잠도 훨씬 잘 오고요. 운동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기든 수영이든 요가든 자전거 타기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해도 건강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혼자 사는 시간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지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무료함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명자 할머니는 70에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예를 배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 서예 교실을 한다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가 떨리고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제법 그럴듯한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손주 생일 때 직접 쓴 글씨로 액자를 만들어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이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합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아 종이에 글씨를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서예를 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오롯이 글씨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면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창원에 사시는 박철민 할아버지는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으셨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사진 동호회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점점 재미를 느껴서 중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사진 출사를 나갑니다. 봄에는 꽃을 찍으러 가고 여름에는 바다를 찍으러 가고 가을에는 단풍을 찍으러 갑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새로운 곳도 많이 가보게 돼요.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사진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즐겁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순덕 할머니는 정원 가꾸기에 푹 빠지셨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풀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하고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고 할머니는 이제 사계절 내내 피는 다양한 꽃들을 키우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가면 어제와 다른 변화가 보여요.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고 꽃봉오리가 맺히기도 하고 활짝 핀 꽃도 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힐링이 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취미는 삶에 활력을 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지만 취미가 있다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5번째 지혜, 이웃과 친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되어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영란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이웃과 친해지려 노력하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같은 간단한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웃과 친해지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며칠 동안 안 보이면 서로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혹시 넘어지거나 아픈 건 아닌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외롭지도 않고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동수 할아버지는 노인 정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나가다 보니 친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하루가 금방 가요.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돌아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웃을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여전히 즐겁다는 걸 느낍니다. 포항에 사시는 최명희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한다기에 참여했어요. 나도 혼자 사는 노인인데 다른 노인들을 돕는다는 게 좀 우습기도 했지만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최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혼자 사는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분들과도 친해져서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평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6번째 지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마음의 평온함이 더 소중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서정희 할머니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왜 나만 남기고 갔는지 원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명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명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온갖 잡념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이 떠오른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고요. 서할머니는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우울한 기분도 많이 좋아졌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됐어요. 평택에 사시는 박경수 할아버지는 독서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 달에 3-4권의 책을 읽으십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접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책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원주에 사시는 김미숙 할머니는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지,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같은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니까 행복해졌어요.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명상이든 독서든 감사일기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혼자 사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7번째 지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정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의도 미리 마련해두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어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꽃으로 장식했으면 좋겠는지 다 정해놨어요. 정 할머니는 또한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다툼 없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장을 썼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를 해두니까 오히려 지금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석호 할아버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제주도 여행, 손주들과 함께 사진 찍기, 자서전 쓰기 등등이요.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 즐거워요. 윤 할아버지는 이미 리스트에 있던 것들 중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손주들과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은 자서전을 쓰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더라고요. 이걸 다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가 무엇인지요. 강릉에 사시는 조명숙 할머니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자식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자식들은 처음에 슬퍼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음을 준비한다니까요. 하지만 나는 설명했어요.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준비해두면 자식들도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혼자 사는 노년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고 집을 안식처로 만들고 규칙적으로 휴터 운동하고 취미를 갖고 이웃과 친구를 사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혼자 사는 노년을 축복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7가지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물론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립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도훈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 수 있게 됐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요. 이게 정말 평화로워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미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꽃이 예쁘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해요.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주변의 작은 것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집을 편안한 안식처로 꾸미고 매일 운동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이웃과 친구를 사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죽음까지 준비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외롭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때가 되면 후회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삶을 음미하면 됩니다. 바쁘게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보고 놓쳤던 것들을 되찾고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고 삶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자신과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밖으로만 시선을 돌렸는데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의미 있어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자유예요.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일을 해요.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거든요. 이제야 진정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됐거든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가식적일 필요도 없어요.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이 축복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 때, 고독의 가치를 이해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외로울 때는 친구에게 전화하고 힘들 때는 상담을 받으세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되어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세요.
비록 따로 살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끊지 마세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한 번이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다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노년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감사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미소 지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